서울 강남구 일대 학원가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이 섞인 음료를 건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제라고 속였는데 어떻게 마약이 섞은 음료를 만들 생각을 했고 또 10대 청소년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은 건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유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남구청역 대치역 인근이 학원가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접근을 한 겁니까? 일단 일부러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공략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용의 손상에 오른 사람은 4명입니다. 2명씩 조를 지어서 지금 말씀 주신 학생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시험 행사를 사실상 가정했던 건데요. 이게 3일 저녁 6시쯤입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음료수를 우리가 개발했다. 그리고 굉장히 유수의 어떤 제약회사 이름까지 적시를 해놨습니다. 학생들에게 이걸 한번 시험 행사니 마셔보라고 권했고 실제로 마시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신 후에 증세가 상당히 이상했던 겁니다. 어지럽고 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나자 2명의 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경찰의 덜미가 잡히게 됐는데 일단 학생들을 상대로 이 간이 마약 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마약이 들어있던 음료수를 사실 시험 행사를 가정해서 학생들에게 줬다라는 거겠죠. 지금 용의 손상에 오른 4명 중에 40대 여성 1명 검거됐고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자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2명만 경찰이 쫓고 있는데 궁금한 게요. 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수를 건넸을까요? 이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단 자기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이 4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고 해서 나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다. 학생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준다고만 하면 됐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시켰는지는 알지 못하고 마약이 들어있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그 윗선이 혹시 있지 않은지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필로폰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 아니겠습니까? 자, 음료수를 마신 학생들이 있다는 건데 한번 노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중독의 위험성은 없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지금 검출된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경우에는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런 마약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중추신경을 상당히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하는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육체 활동이 확 증가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요. 내성이 생기면 이 복용량도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과잉 복용 시에는 심장 발작 일으켜질 수도 있고요. 사실 뭐 정신질환 등의 어떤 부작용이 초래되는 그런 강력한 마약류인 건 맞지만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이게 맛이 좀 이상하고 해서 뭐 완전히 마시진 않았던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우 소량이 들어가 있었다면 크게 중독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관건은 실제로 이 일당들이 해당 음료수에 어느 정도의 마약을 넣어놨는지 여부라고 하겠습니다. 중독 위험성이 없다니까 다행인데요. 좀 놀라운 거는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앞으로는 마약을 접할 수 있다는 건데 국내에 마약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유통될 수 있는 겁니까? 상당히 마약류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최근 통계를 짚어보면요. 국내로 들어온 마약이 1톤이 넘습니다. 정확하게는 1295.7kg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거고요. 불과 그 전전해와 비교해보면 4배가량이 급증한 겁니다. 가장 많은 들어오는 마약류로는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엑스터시 순입니다. 필로폰이 제일 많네요. 자, 국내에 들어오는 뭐 마약이 늘면서 마약 사범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텐데 10대 마약 사범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얼마나 심각하냐면 2018년도에 100명 남짓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좀 엄중한 수치이긴 하지만요. 4년 새에 무려 3배가 증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4명의 10대 마약 사범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보여주는 심각성은 마약 사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암수 범죄 성격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밀수한 사람, 투약한 사람, 유통시키는 사람이 다 한 고리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진 신고하는 일도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여기에 30배 가까이를 곱해야 실제 마약이 노출된 사람들로 볼 수 있다라는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검거된 10대 사범
곱하기 30배를 하면요. 8,400명 정도가 네, 아마 마약에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노출된 예. 이런 집계가 가능한 그런 수치고요. 또 원래는 40대의 마약 투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200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30대, 그리고 작년에는 20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10대 때부터 마약에 노출됐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공무원 2명 쫓고 있는데 빨리 잡아야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몰래 마약을 타는 거 음료수에 이 행위를 퐁당 마약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면서요? 사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투약을 하고 유통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명시적으로 당연하지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에 반해서 마약을 강제로 투약시키거나 주는 그런 행위는 별도의 처벌 조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른 성범죄로 비화되거나 신체가 상당히 손상이 돼서 상해로 의율할 수 있다거나 이러면 별도의 죄로는 처벌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행위 자체로는 마약류 관리법으로 단속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강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